신촌 지역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대학촌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물들이 수용되고 그다음에 확산되는 그런 산실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람 뒤꿈치 밟으면서 걸어다니던 그 시기의 그런 호황이 다시 돌아오기는. 신촌 도시재생 사업은 청년과 문화 이 두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현대와 이대를 품고 있는 신촌만의 특성을 살려 청년 창업, 청년 문화 벨트를 조성해 이곳의 상권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80억 원. 그동안 신촌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그리는 신촌엔 청년 벤처밸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촌의 오래된 모텔을 매입해 청년 사업가들을 입주시킨 창업꿈터가 그 시작입니다. 현재 2호점까지 확장된 창업꿈터엔 20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업꿈터를 중심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예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센터도 들어섭니다. 신촌 일대를 청년 벤처밸리로 만들겠다는 것. 이것이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캠퍼스타운, 그리고 신촌 어린이집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창업공간, 이렇게 이쪽을 밀집화시키면 저는 청년의 창업밸리,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신촌 도시재생의 그림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세대 앞 지하보도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작 놀이센터가 조성됐습니다. 이어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촌문화발전소와 청년 문화인들의 회의 공간인 파랑고래까지 하나둘 신촌을 채웠습니다. 신촌의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면 덩달아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띨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문화가 바탕이 돼야지, 문화가 바탕되지 않고서는 신촌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이 모든 문화 공간들이 문화와 창업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공간이 될 거라고. 그렇다면 신촌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해당 시설들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구청이 제출한 지난해 이용률입니다. 창작 놀이센터의 경우 지난해 이용자는 2,857명. 한 달에 한 번 있는 휴관일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 이용객은 10명 정도입니다. 또 관리비 27억 원이 든 신촌문화발전소는 연간 운영비로 5억 9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이용자는 30명 수준. 저조한 이용률은 해당 시설의 필요성까지 의문을 품게 하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의 의견은 저런 파랑고래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한 우리가 거기다 그 지리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이 참 좋은데 지역 주민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안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결국 창작 놀이센터의 경우 다음 달부터 청년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됩니다. 다른 도시재생 시설들과 기능이 겹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신촌 지역에 저희 상산 놀이센터 건립 이후로 신촌 문화발전소라든지 파랑고래 같은 청년 문화시설이 좀 건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능 중복의 문제도 있고, 그 신촌 지역에는 지금 청소년 시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촌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상권 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2대 인근의 상점가입니다. 한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청년몰이 조성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재는 보시다시피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촌의 상가 공실률은 11.6%,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던 2017년보다 공실률이 2배나 높습니다. 공실률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의 공실률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청약 쪽에 운영하는데 거기는 여기가 똑같아요. 뭐 경희대, 외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배달으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주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연대하고 이대는 방이 다 텅텅 비었어요. 5년간 신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들은 어떤 평가를 내놓을까? 일단 청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는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광장이 생기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살펴보면 공간 확충 필요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중교통 전용기구인 연세로를 만들어서 문화적 광장을 열므로써 축제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열리게 한 부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 연세로에 비해 분기가 큰 이대 상권은 현재 추진 중인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쉼터에 대한 부분, 놀터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해서 열려놓고 결국은 그 상권의 활성화는 결국 주인들이 그 업종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결국은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사업비와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들고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차에 들어선 신촌 도시재생 사업. 과연 언제쯤 상권 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집중취재 와디슈 이혜진입니다.